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뮤즈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올해 5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왔고, 최근에 열렸던 ICML 워크샵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카이스트 윤철희 교수님 연구실 연구자분들이 낸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뮤즈 자체의 결과도 흥미로운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딥러닝 최적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샤프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로스 펑션의 해시안을 h라고 하면은 그 h의 아이젠 밸류 중에 가장 큰 아이젠 밸류를 이제 샤프니스 s 세타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샤프니스는 한마디로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에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파른 가장 휘어져 있는 방향의 휘어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전적으로 최적화 이론에서 어떤 게 알려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1차원 쿼드라틱 모델을 그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리는 그 식을 생각해 보면은 웨이트 WT 플러스 1이 WT 마이너스 이게 에타가 이제 러닝 레이트고요. 에타 람다 WT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묶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쿼드라틱의 옵티멀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제로일 텐데 이게 제로로 수렴을 하려면은 요게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제 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1차원 토의 모델을 넘어서도 보다 일반적으로도 고차원에서 뭐가 성립을 하냐면은 아까 정의 드렸던 그 샤프니스 텀이 러닝 레이트 분의 2보다 작으면 항상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로스 펑션을 단조 시킨다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대충 보면은 이렇게 좀 곡률이 작은 로스 랜드스케이프랑 큰 랜드스케이프 있으면은 아,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 같은 러닝 레이트를 썼을 때 만약에 조금씩 움직인다면 좀 더 완만한 이런 지형에서는 잘 감소가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스티프한 곡률이 큰 지형에서는 같은 러닝 레이트 썼을 때 여기서 막 진동을 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를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에타분의 2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퀀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샤프니스가 에타분의 2보다 작아야만 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안정적으로 그 로스를 감소시킨다는 게 이제 저희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라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알클리어 2021 논문인데요. 그 여러 가지 아키텍처 상관없이,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상관없이, 옵티마이저마다 디테일은 조금씩 다른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옵티마이저가 그 결국엔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베리언트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정해서 이제 돌리잖아요. 근데 어떤 러닝 레이트를 쓰든 간에, 그 러닝 레이트에 해당하는 그 에타분의 2, 그러니까 이제 샤프니스가 점점 학습 과정에서 증가를 하더니 딱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에타분의 2, 그 경계 있잖아요. 안정 경계. 그 값 근처에서 결국 나중에는 약간 요동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 이제 이 첫 번째 행은 MSE 로스고 두 번째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이제 MSE 로스에서 다양한 러닝 레이트를 써봤더니 그 샤프니스가 전부 다 그 해당 러닝 레이트에 해당하는 그 에타분의 2까지만 증가하다가 그 근처에서 계속 머물면서 학습이 되더라 하는 현상이 관찰이 된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도 좀 비슷한데 MSE만큼 일자는 아니지만 그 안정 경계인 에타분의 2에 해당하는 샤프니스 값을 넘어서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 점선으로 표시된 요 선 근처에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 추후에 또 2023년에 나온 그 논문에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셀프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규명을 했는데, 요 그림에서 요 가로축에 해당하는 거는 그 아까 곡률이 가장 스티프한 방향으로의 그 패러미터의 그 어떤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Y축은 그냥 샤프니스가 얼마나 뭐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이제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가 발생하기 전에는 샤프니스가 꾸준히 쭉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샤프니스가 쭉 증가를 하는 패턴이 보이다가 증가를 스텝 2에서는 샤프니스가 증가를 한 다음에 이제 막 패러미터가 그 요동을 막 치게 됩니다. 약간 좀 학습이 되게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블로우업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쫙 그러니까 약간 요동치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스테이지 3에서는 요동이 점점 커지면서 다시 샤프니스가 감소를 하고요. 그 감소하던 게 다시 그 충분히 감소를 하고 나면은 다시 또 진폭이 줄어들면서 샤프니스가 또 쭉 올라오는 요 네 가지 스테이지가 반복되면서 결국에 그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라고 불렸던 아까 그 점선 부근에서 계속 샤프니스가 진동을 하면서 그 부근에서 유지가 되더라. 이런 게 리포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또 다른 현상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K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가 K개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이제 뉴런넷을 써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보면은 신기하게 그 해시안의 아이젠 밸류 중에서 이런 식으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아이젠 밸류가 큰 몇 개 소수가 이렇게 파란색,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것보다 작은 것들은 좀 차이를 두고 자기들끼리 막 뭉쳐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그 나머지 대부분의 그 아이젠 밸류들은 비슷한 영역에 뭉쳐 있고 소수의 그 큰 아이젠 밸류들만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소수에 떨어져 있는 탑 아이젠 밸류의 개수가 정확히 그 클래스의 개수랑 같아요. 그래서 K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요 아이젠 밸류의 개수가 K개인 거죠. 그래서 요런 현상이 관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 패러미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다이렉트 썸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도미넌트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요 탑 K 아이젠 벡터들이 스팬하는 그 सब스페이스이고 그다음에 벌크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요 뭉쳐 있는 낮은 그 외에 아이젠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젠 스페이스들이 스팬하는 सब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 SGD가 학습을 그 했을 때 막 그 업데이트할 때 쓰이는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은 그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도미넌트 सब스페이스에 굉장히 얼라인 돼 있더라 하는 그런 관찰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고 아,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는 그러면은 도미넌트 सब스페이스인 건가? 이러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랑 반대로 여기 뉴립스 24년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SGD를 하는데 그 SGD에서 쓰이는 그 그레디언트를 그 도미넌트 सब스페이스에 프로젝션 시킨 것만 써서 업데이트 하는 게 있고 벌크 스페이스만 써서 업데이트 하는 게 있고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막 업데이트를 하는 게 있을 텐데, 보시면은 보라색이 이제 도미넌트 सब스페이스에 완전 그 프로젝션 시키는 쪽 방향이고, 이제, 아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이 파란색이 그 도미넌트 सब스페이스의 성분을 많이 살리는 거고, 보라색이 벌크 스페이스의 성분을 많이 살리는 쪽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컨시스턴트하게 벌크 스페이스 쪽 성분을 많이 살린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더 학습이 잘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SGD는 분명 도미넌트 सब스페이스 쪽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해보니까
벌크 스페이스 쪽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로스를 줄여준다는 훨씬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제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 관련된 거랑 이 벌크 스페이스 쪽으로 그 학습을 시켰을 때 학습이 더 빨리 된다라는 거를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하이포테시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또 제안이 되고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리버밸리 로스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탑K, 그러니까 해시 안에 아이젠 밸류가 큰 방향은 곡률이 심한 거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여기서 밸리 방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쪽 방향처럼 이렇게 로스 랜드스케이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겠죠. 더 많이 심하게 구부러져 있고 그 벌크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쪽 방향은 곡률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밸리에 비해서는 훨씬 완만하게 이렇게 좀 평평하게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리버 방향이고 밸리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저희가 해보면은 다양한 현상을 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SGD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어, 스토캐스틱한 성질 때문에 랜덤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막 요동쳐서 벨리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폭이 크게 막 그 진동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벨리 방향 성분이 더 크긴 하지만 사실상 벨리 방향으로 학습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었고 이 리버밸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리버 방향, 그러니까 벌크 스페이스 쪽으로 쭉 가는 게 학습이 잘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GD가 아닌 그 GD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도미넌트 스페이스의 성분이 높지도 않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로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벌크 스페이스보다 아니 도미넌트 스페이스보다 벌크 스페이스가 학습을 더 빠르게 시켜준다는 거를 요 그림으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우로 진동하는 쪽으로 지금 성분을 살려 놓는 게 이제 도미넌트 GD였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학습이 느리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리버 방향을 따라서만 쭉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벌크 스페이스 GD인데 그게 더 빠르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 쪽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음, 여기 셀프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림에서 약간 여기서 이 가로 방향이 이제 그 밸리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제 이 가로 방향이 가장 가파른 방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쭉 그 처음에 이동을 하다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하는데 이제 진동을 하는 게 그 밸리 방향에서의 아까의 그 저희가 본 그림에서의 그 진동과 비슷한 그런 진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진동을 하다가 샤프니스가 너무 커지면 이 어, 진폭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샤프니스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다시 좀더이 벨리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은 이 너무 좁으면 진동이 막 심해지다가 그런 영역을 벗어나면서 다시 또 이제 샤프니스가 작아지고 이렇게 막 진동을 하다가 그 샤프니스가 충분히 작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완만하다는 말이겠죠. 충분히 완만해지면은 이제 다시 여기서 진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제 쭉 학습이 진행되는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양한 그 딥러닝 최적화에서 관찰됐던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리버밸리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상상하면서 저희가 좀 시각화를 하면은 직관적으로 그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된다 하는 거였고 또 이제 유망한 옵티마이저에 대한 그 설명들도 좀 가능한데요.
스케줄 프리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줄 프리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일단 스케줄 프리 GD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YT라는 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점인데 YT라는 거는 어, XT가 그냥 기존의 어떤 아니다. GT가 기존에 저희가 실제로 그 쓰는 그 업데이트를 하는 점이고요. XT는 그 지금까지의 ZT들의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XT는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ZT와 XT의 어떤 웨이티드 평균을 YT로 취해서 그 YT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ZT를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스케줄 프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업데이트에 쓰이는 요 그레디언트를 뭐 아담의 방법으로 쓰면은 스케줄 프리 아담이 되는 거고 아담 W면은 스케줄 프리 아담 W가 되는 건데 이 스케줄 프리 아담 W가 2024년 그 알고 퍼프 대회에서 성능 1등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스케줄 프리라고 불리는 방법은 원래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할 때 저희가 뭐 코사인 그 스케줄링이나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같은 거를 많이 좀 임피리컬하게 써야 성능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스케줄 프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베타랑 감마를 픽스하고 물론 베타 감마를 잘 찾아야 되지만 그 스케줄링 같은 게 없이 이 방법을 썼는데도 여기서 이제 성능으로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주목을 받았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YT라는 게 이제 쫙 이렇게 요동치고 YT를 먼저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GT를 먼저 보시면은 ZT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점들이고 XT는 그 GT들의 그 무빙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적 진폭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프리의 핵심은 이 GT들의 에버리지에 해당하는 이 XT 때문에 이 XT의 궤적이 이제 진폭을 확 없애버리는 궤적을 따르고 YT는 이제 XT와 ZT의 그 사이에 있는 녀석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이 X와 Z 사이에 얼만큼 어디에 가깝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제 베타가 XT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베타가 1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 되는 거고 베타가 0에 가까울수록 원래의 그 방법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는 좀 빠른데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 프리가 왜 잘 되느냐 하는 것도 이런 리버밸리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저희가 딱 그려놓고 보면은 이 무빙 에버리지에 해당하는 XT가 그 밸리 방향 진폭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리버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촥 학습을 하는 거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 핫한 뮤온 옵티마이저가 또 있는데 LLM 학습에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한 그 모멘텀 중에 하나인 폴리앙 모멘텀이라는 거를 저희가 가져와서 그러니까 얘는 그 그레디언트 같은 녀석인 거예요. 근데 그레디언트 같은 녀석인데 얘를 그대로 써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뮤온은 뭘 하냐면은 얘를 SVD를 시키면 여기가 이제 싱귤러 밸류에 해당하는 그 시그마 행렬이 있고 U랑 V는 이제 직교 행렬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를 그냥 항등 행렬로 대체해서 이 UV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SVD는 굉장히 계산이 비싼 그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SVD를 진짜 직접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훨씬 계산량이 적은 뉴턴 슐츠라는 어떤 근사 방법을 써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싱귤러 밸류들이 원래 이제 들쭉날쭉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다 1로 만들어서 그 업데이트를 해주는 느낌인 겁니다. 뮤온 옵티마이저는. 그래서 아담 W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별로 스텝 크기를 조정하는 느낌이었으면은 뮤온이라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옵티마이저는 행렬 업데이트의 전체 약간 기하학을 조금 재구성하는 느낌인 그런 옵티마이저입니다. 근데 이제 뮤온에 대해서도 좀 실험을 돌려봤더니 이 어뮤즈 저자들이 실험을 돌려봤더니 뮤온이 유독 이
도미넌트, 이게 이제 전체 그 업데이트 중에서 도미넌트 सब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킨 것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R 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SGD 같은 애들이 이제 그렇게 진동을 많이 하면서 학습이 되는 거고, 아덤 W는 뭐 중간 정도였는데, 뮤온이 보니까 이 도미넌트 쪽 성분이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리버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쫙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뮤온의 성능이 좋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도 저희가 이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뮤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싱귤러 밸류들을 이렇게 막 크고 작은 녀석들이 있을 텐데 얘를 다 1로 맞춰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 실제로 도움되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1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 좀 작았는데 그거를 만약에 1로 늘려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선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프리 옵티마이저랑 뮤온 옵티마이저 요 두 개도 리버밸리 관점에서 왜 잘 되는지가 설명이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것 두 개를 합친 거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룰이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M이라는 게 어떤 그 모멘텀에 해당하는 텀이고 Z가 실제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텀입니다. 여기서 T는 아까 말씀드린 그 뉴턴 슐츠 그 근사이고요. XT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케줄 프리에서 쓰였던 그런 무빙 에버리지 같은 녀석인 거죠. 그리고 YT는 그 무빙 에버리지와 실제 업데이트하고 있는 녀석 간의 그 어떤 가중치 평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베타랑 감마를 좀 여기서는 감마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베타랑 에타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뮤나 이런 거를. 근데 이게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좀 잘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 스케줄 프리 뮤온에서 뭐만 도입을 한 거냐면은 이 베타에 해당하는 텀이 아까 보시면은 베타가 1에 가까우면은 그 무빙 에버리지 쪽으로 확 쏠리는 거니까 학습 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좀 수렴이 느릴 수 있고 베타가 0에 가까우면은 어 굉장히 진동을 많이 하지만 뭐 학습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불안정하면서 학습은 빨리빨리 되는 뭐 약간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 베타를 작게 하는 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나중으로 갈수록 베타를 1에 가깝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 저자들이. 그래서 초반에 그러니까 베타 T라는 걸 이런 식으로 써서 스케줄 프리 뮤온을 돌린 게 바로 이제 어뮤즈라는 알고리즘이다. 근데 그게 이 베타에 대해서 뭘 한 거냐면은 베타가 초반에는 이제 그 베타 이닛이라는 어떤 값으로 쭉 작게 가다가 이제 일정 그 T0라는 시점이 이상이 되면은 쭉 점점 커져서 이제 1에 가깝게 그 베타가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학습 후반부에는 그냥 리버 방향으로만 학습이 일어나도록 강제하는 그런 스케줄링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또 보면은 이제 LLM을 가지고 이제 파인 웹이라는 그 태스크에서 그 최적화를 돌려봤을 때 이렇게 퍼플렉시티를 훨씬 빠른 시간에 줄인다는 거를 어, 보인 거죠. 어뮤즈라는 게 이제 기존에 이름 있는 뭐 아담 W, 뮤온, 그다음에 그냥 뭐 스케줄 프리 아담 W 뭐 이런 것들을 다 압도하는 그런 최적화 성능을 보여줬다는 게 이제 실험 결과로도 보여졌고 그래서 업데이트가 최적화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업데이트 방향과 이제 그레이디언트 평가점의 공동 설계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 업데이트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뮤온이고 그 그레디언트 평가점 그러니까 이건 아까 그 YT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무빙 에버리지를 써가지고 그 좀 안정적으로 그레디언트를
해 나가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강점 있는 게 이제 스케줄 프리 옵티마이저였는데 그거를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베타를 좀 임피리컬하게 좋은 그런 스케줄링을 섞어서 만든 게 이제 어뮤즈라는 알고리즘이었고 결과가 좋다. 네. 그런 결과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